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경기. 정말 라이브로 본 축구 경기 중에 단연 역대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승부차기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가 결국 우승을 했는데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가 3백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꽤 있었는데 그냥 4백으로 나왔고, 딱 보기에도 투지 넘쳐 보이는 엔조 페르난데스 데파울 조합, 거기에 디마리아가 선발 출전. 프랑스도 승부수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안정감 있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프랑스는 사실 조별 예선 3차전 튀니지전 제외하면 거의 복부지죠. 경기 초반 수비 상황에서 프랑스의 목적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라인을 올리면서 앞쪽에 4명을 두고 아르헨티나 중원으로 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모습.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공격수 쪽에 키 큰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 방법이 먹히게 될 경우 아르헨티나가 롱볼을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프랑스가 공을 가져갈 수 있죠. 아르헨티나는 거의 4-3-3 대형으로 수비를 했는데 디마리아가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테오에 비해 쿤데는 전혀 올라가지 못했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로 중원에 공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술적인 부분 이전에 프랑스 선수들이 전반전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한 건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실수가 여러 번 나오면서 아르헨티나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느낌. 전반전은 프랑스가 기세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죠. 22분 아르헨티나의 선제골. 이 장면은 진짜 덴벨레가 너무 허접했어요. 측면에서 1대1 상황인데 디마리아 페이크 한 번에 발을 뻗으면서 너무 쉽게 벗겨졌고, 따라가다가 접촉이 발생하면서 PK를 내줬는데 결승전에서 저렇게 안일하게 수비를 한다고 조금 신기할 정도로 좋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PK는 메시가 침착하게 요리스 타이밍을 뺏으면서 마무리. 개인적으로 음바페 아니었으면 덴벨레는 지금 융단 폭격 맞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35분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골. 이 장면도 결국 프랑스 실수가 시발점이 된 역습이었는데, 우파메카노가 공을 잡아놓는 상황에서 알바레즈가 압박을 들어갑니다. 보면 바로 앞에서 스칼로니 감독이 압박을 하라고 강하게 주문을 하죠. 그로 인해 우파메카노의 패스 미스가 나갔고, 몰리나가 맥알리스터에게 전진 패스. 알리스터는 논스톱으로 메시에게 돌려놓고 메시는 키핑 이후 한 템포 빠르게 알바레즈에게 패스. 알바레즈는 패스 이후 침투한 알리스터에게 스루 패스 넣고 알리스터가 디마리아에게 연결하면서 디마리아가 마무리. 역습 과정이 정말 완벽했고 디마리아의 피니쉬도 정말 깔끔했죠. 요리스가 슬라이딩하러 나오니까 살짝 공을 띄어서 몸만 넘기면서 마무리.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제 경기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시안 감독은 전반 40분에 지루와 덴벨레를 빼고 튀랑과 무아니를 투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여전히 프랑스는 답답한 경기 운영을 하면서 후반 61분까지 유슈팅커녕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63분에 스칼로니 감독이 디마리아를 빼고 아쿠냐를 투입합니다. 사실 아쿠냐는 풀백 자원인데 디마리아 자리에 투입한다? 약간 굳히겠다는 의지인데, 데시안 감독은 70분에 테오와 그리즈만을 빼고 카마빙가와 코망을 넣는 초강수를 띄웁니다. 결승전이고 뒤는 없다 이거죠. 중원 자원인 카마빙가를 왼쪽 풀백 자리에 투입하고 코망을 오른쪽 측면에 위치시키면서 사실상 공격 쪽에 4명을 배치하는 공격적인 선택. 이게 제대로 먹혔습니다. 79분 프랑스의 첫 번째 골. 아르헨티나가 느슨해지면서 나온 실점인데, 수비 상황에서 오타멘디가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아니에게 공을 뺏기면서 쫓아가다가 접촉이 발생했고 PK를 내줍니다. 이 PK는 음바페가 마무리. 오타멘디가 결국 결승전에서 사고를 쳤네요. 그리고 곧바로 80분 프랑스의 두 번째 골. 메시가 코망에게 공을 뺏기면서 코망이 라비오에게 연결하고 라비오가 반대로 패스를 하는데, 솔직히 라비오의 패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패스 미스인 줄 알았어요. 저게 땅볼 패스도 아니고 침투하는 선수한테 공간에 넣어주는 패스도 아니고, 근데 이걸 음바페가 튀랑한테 연결하고 들어가면서 셀프로 공간을 만들더라고요. 솔직히 튀랑의 패스도 막 좋지는 않았어요. 공이 발끝에 걸리면서 높게 약간 채공 시간이 긴 패스였는데 이걸 떨어지기 전에 그대로 발리로 때리면서 마무리. 아마 에밀리아노 골키퍼도 바로 때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골이 들어가자 메시가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개인적으로 킬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디마리아의 빠른 교체가 좀 아쉬웠습니다. 전반전에 아르헨티나 선수 중에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서 공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가 디마리아일 만큼 디마리아 쪽이 공격이 활발했는데 아쿠냐로 바꾸면서 아르헨티나의 왼쪽 라인이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코망이 수비를 신경 쓰지 않고 더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선발 라인업은 스칼로니 감독이 데시안 감독에게 판정승을 거뒀으나 경기 중의 변화로 데시안 감독이 스칼로니 감독을 따라잡는
있는 그런 경기였고 결국 연장전으로 갔습니다. 연장전에서 스칼로니 감독은 알바레즈와 데파울을 빼고 라우타로와 파레데스를 투입.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는 또 한 번 공격에 대한 동력이 생겼죠. 라우타로가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찬스를 맞이하면서 분위기가 아르헨티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연장 후반 17분에 몬티엘이 전방으로 올린 공을 라우타로와 메시 그리고 엔조 페르난데스가 득점을 만들었는데 이게 온사이드에 골라인은 완전히 넘어간 빼박 골이었죠. 그 와중에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라우타로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경기 종료까지 채 5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은바페의 슛을 교체로 들어간 몬티엘이 막다가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됐고 PK는 이번에도 은바페가 마무리. 이번에는 에밀리아노를 완벽하게 속였죠. 주심이 몬티엘의 이 팔 동작을 부자연스럽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메시의 멀티골도 정말 대단한데 1998년생 은바페의 해트트릭은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명승부 결승전은 승부차이까지 갔고 1번 키커 은바페와 메시는 나란히 성공시켰지만 코망이 에밀리아노에게 막히고 슈아메니는 에밀리아노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구석에다 넣으려다가 골대 밖으로 빗나가는 실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일단 에밀리아노가 사기인 게 이게 막든 못 막든 거의 방향을 다 잡고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키커 입장에서는 더욱더 구석을 노려야 되고 세게 차야 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승부차기는 프랑스가 2번 못 놓고 아르헨티나 4번 키커 몬티엘이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메시는 끝내 월드컵 우승을 이뤄내면서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역대급 선수가 됐습니다. 영플레이어 상은 엔조 페르난데스가 받았고 골든글러브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골든부츠는 은바페가 받았고 골든볼은 메시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칼로니 감독이 진짜 대단한 게 감독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석 코치를 하다가 감독 대행을 하다가 이제 감독이 된 건데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토리나 재미나 역대급이었던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결승전은 4K로 이제 영상 구해가지고 소장해야겠어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